자, 최근 르노 삼성 자동차가 회사 이름을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변경을 했죠.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건데요. 삼성 자동차 이야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로장조 엠블럼이 아닌 태풍을 살짝 개선한 그 뒤에 있는 르노 코리아의 그 엠블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역사인데, 녹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혼다와 소니가 전기차 만들겠다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걸 보면은 야, 삼성은 그걸 30년 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합작품이 아니라 그냥 삼성 그룹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이미 선견지명으로 예측을 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반도체, 센서 다 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삼성 자동차가 생겼으니까 혼다의 역할도 있는 거고. 뭐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따져보면 1992년에 이제 종합하고 계시다가 기획단으로 가신 건가요? 1990년에 이제 삼성 종합화학에서 이제 기획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맡았던 일이 어차피 이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만 이제 대산면 서산에다가 이제 그렇게 100만 평씩 되는 땅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 기술을 가진 이제 그 선진 업체들과의 이제 기술 도입 내지는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기획 일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던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2년에 삼성 중공업에 TF를 이제 만들고 그 책임자로 이제 종합화학에 계시던 경주현 부회장이란 분이 총괄을 하시면서 승용차 사업 TF가 생겼고요. 그게 삼성 자동차 기획단. 그 당시에는 뭐 21세기 기획단 뭐 이런 이름이 있었고요. 그 삼성 중공업의 이제 중장비 사업 부문이라는 그 4개 중에 하나의 사업부 내에 TF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요.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1995년에 삼성 자동차가 3월 28일에 출범할 때까지 92년서부터 한 3년 정도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부의 인허가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승용차 사업에 대한. 그렇죠. 뭐 여론 이제 조성,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기술 도입선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었죠.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시간과 이제 에너지를 저희가 사실은 낭비를 했고, 첫 차가 먼저 나왔었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외환위기 전에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가면서 IMF를 맞았었다면은 기아차 인수라든지, 그렇죠, 유리한 쌍용차도 물론 제한 인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주의 미국 상용차 공장 같은 거. 이수주의 미국 상용차. 그래서 이제 그건 TF 시절인데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심각하게 고려는 안 했던 게, 삼성은 그 당시 이제 지상 과제가 한국에서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차를 생산하는 거였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삼성그룹에서는 역량이 안 됐다 그럴까요?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합기술원. 삼성 종합기술원의 맨 저 뒷자락에 그 조그만 그 가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R&D 팀이 이제 처음 거기서 작업을 했었고요. 21세기 기획단. 21세기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여기저기서 뭐 자체 엔지니어는 이제 없던 상황이니까 외부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이제 영입된 그런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R&D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는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게 사실은 우리는 그 기존의 내연 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30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그 삼성 그룹 차원의 체육대회, 그 실제로 엔지니어들 한 몇 명이 그 자체 제작한 그 고카트를 배터리로 움직이는 잠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한 적도 있었죠. 명분은 궁극도 전기차라겠다. 전기차를 하겠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진정성은 떨어지고 일단 이제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세우고 우리는 봐라 이 내연기관 차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보면 30년 전에 지금의 답이 나온 건데 이미. 사실은 멀리 내다 봤었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강조했던 것도 당장 무슨 그 자동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대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 그러면 현대 말고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 하나 정도가 꼭 필요할 것 더 있어야 같다. 된다. 뭐 이제 그런 대의 명분이 사실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예, 저희가 자동차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 자체는 풀-플레지드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연구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생산은 물론이고 이제 판매까지 하고 풀 라인업을 갖춘 이런 종합 승용차 메이커를 저희가 이제 지향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현대기아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때 차라리 이너가를 갖다가 계속 못 받아서 자동차 사업을 더 국내에서 이제 일찍 시작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이제 또 뭐 한 1, 2년이 갔었다 그러면 뭐 해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생산 공장 브랜드를 갖다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기아 자동차 같은 거를 제발 좀 그냥 좀 가져가서 맡아서 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싶기도 하고요. 태풍의 눈의 그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뭐 그때 그런 있죠. 예, 제가 이야기들을. 이제 그 로고가 이제 처음서부터 정해졌던 건 아니었고 저 엠블렘이 이제 최초로 디자인이 돼서 이건희 회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컨펌을 받았던 게 1996년입니다. 96년 봄이에요. 샌디에고에 가면 라코스타라는 그 PGA가 열리는 그 골프 클럽이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통째로 빌렸어요. 이건희 회장께 최초로 태풍의 눈 시안을 갖다가 이제 숙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죠. 홍나희 여사도 계셨고 그 태풍의 눈 시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코멘트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최초의 시안으로 그렇게 안으로 보고가 됐을 때는 볼륨감이 좀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약간 3D 형태로 약간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굵은 선에서 곡선에서 이제 가느다란 선으로 가는 그 볼륨감을 갖다 그때 더 키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홍나희 여사가 코멘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르노 자동차 코리아는 그 태풍의 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2D 형태로 단순화해서 저도 봤는데 뭐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빌리티의 그 급변하는 이노베이션을 보면은 전기차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같이 가야 되나 전기차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정확하게 예측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21세기 2000년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장기 예측은 전망은 했었어요. 자동차라는 거를 빼놓고 삼성그룹을 그냥 전자, 경박단수한 뭐 이런 비즈니스 위주로 갖고 간다면 국내에서조차 현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그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극복하려면 그럼 어떤 사업을 진출을 해야 되겠나? 자동차 사업이라는 거를 해야 사실은 이 모든 종합 기계 장치 산업으로서의 이제 그런 결집되는 하나의 볼륨 효과도 있고 삼성그룹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소형차서부터 해서 그 뭐 그랜저까지 나오든 이제 이런 풀 라인업 체제를 그러면 삼성이 이게 도대체 얼마 걸리겠나 이제 그 당시에 뭐 신차 개발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까지를 전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사업을 해야 이 풀 라인업의 이런 종합 승용차 메이커가 되겠구나. 20년이면은 뭐 2020년쯤 돼야
지금쯤이 됐어야 어느 정도 그 풀라인업 승용차 메이커로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일단 C 세그먼트로 들어가자, 뭐 D 세그먼트로 들어가 보자. 근데 이제 정주화 대표가 이제 현대자동차 초대 마북리 연구소장 출신이시고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하셨었기 때문에 강하게 D 세그먼트, 맥시마 정도를 갖고 와서 소나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던 거죠. 그래도 첫 차가 잘 나왔어요. 그렇죠. 잘 나왔고. SM5 명차였죠. 정주화 당시 대표님하고 경주연 부회장 께서 이제 그 도대체 그럼 어떤 모델이 좋겠느냐를 이제 놓고 고심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당시에 옛날 로버 자동차를 이제 굉장히 마음에 두셨던 거죠. 맥시마에다가 그 로버 옛날 로버 중형 자동차 로버 모델의 그런 이미지를 이제 결합을 시킨 차가 SM5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프론트 그릴 모양 같은 거 보시면은 옛날 로버하고 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진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라운디시하죠, 그죠? 어쨌든 르노는 삼성차를 인수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이 첨단 공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르노가 그래도 삼성 자동차를 염두에 뒀던 거는 그 생산 설비, 생산 공장, 이제 우수한 인력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맞는 얘기고요. 사실은 르노도 기대를 못했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빼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르노는 동아시아 생산 기지로 삼성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걸로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때 2000년 초에 논문 준비하면서 이제 르노 본사 이제 또 한국에 파견된 르노 임원들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그 사실은 R&D였죠. 그 기흥역에 있는 기흥연구소요. 사실은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 생산 공장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였던 게 연구소였어요. 온갖 그 첨단 장비들, 시험 설비들 이런 거 뭐 엔지니어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 이제 저희가 다 도입을 했었고 르노에서도 그 처음에는 연구소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 이제 숨어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삼성그룹으로 복귀를 안 하고 삼성 자동차를 르노에 이제 그렇게 넘길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이제 르노 삼성차에도 계속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윤종호 당시 이사셨는데요. 이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죠. 르노 측의 인수 여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중에 한 사람이 조르주 두앙 부회장이란 분이셨는데 이분한테조차도 컨펌을 못 받고 연구소는 빼고 자기네들이 이제 인수를 하겠다. 이런 교착 상태에서 윤 부사장이란 분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 연구소를 따로 떼놓고 공장만 인수하는 거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르노한테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떠넘긴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카를로스 고은 회장도 다녀가고 르노의 이제 기술진들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나중에 르노에서도 했죠.